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의안의 건강 톡톡 한의사 정의안입니다. 오늘은 신체화장애, 마음의 병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심신증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서 정말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트레스는 벌써 옛날 전에 다 끝났고 이제 아무 스트레스가 없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몸이 아프냐고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특히 신체화장애 겪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이 하시는데요.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는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그 당시는 몸이 점점 상해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힘든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야 이 원인 모를 통증과 질병이 나타나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 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이런 신체화장의 대표적인 증상들로는 화병, 불면증, 섬유근통, 원인 모를 전신의 통증, 시린몸, 상열감, 다한증, 공황장애, 식경성 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자율신경 실조증 이런 증상들이 있죠. 그리고 암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도 그런 종류의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몸과 마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마음이 힘들 때 우리 몸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될 수 있다는 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해봅니다. 신체화장애 환자들 중에는요, 몸 아픈 원인은 자기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성격은 타고나는 거라서 좋고 나쁨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좀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격은 좀 작은 스트레스에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쉬운 건 사실입니다. 이런 성격 가진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해소 기전을 스스로 찾아보셔야 신체화장애로 인한 증상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분도 작은 스트레스에 쉽게 분노하고 긴장하기 때문에 심혈관, 뇌혈관 등의 이런 신체화장애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이 수승화강 치료를 통해서 상열화한, 위로는 열이 뜨고 아래는 차가운 병적인 상태를 바로잡는 것이 신체화장애 증상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신체화장애로 내원하는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 아니면 회사 안에 인간관계, 지역사회 인간관계 이런 데서 있는 갈등이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사실 이미 알고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짐작도 못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몸 아픈 것만 생각해서 저한테 내원하시기 전에 주로 통증 치료나 아니면 내과 치료로만 증상 완화 치료에 치중해온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살면서 겪어온 다양한 이런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자율신경 균형을 깨뜨려서 이런 다양한 신체화장애 증상들로 고생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치료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몸의 증상들에만 집중했던 치료를 마음의 치료로도 확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마음이 아픈 것이 몸을 상하게 해왔다는 점에서 이 스트레스 상황이 되는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인간관계를 개선하거나 또 단순화하는 노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신체화장애 환자들 중에요, 많은 분들이요, 과거에 사업 투자나 주식 투자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 또는 사기 피해 이런 걸로 손실을 입어서 크게 낙심했던 시간이 있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유지하려고 계속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 돌보지 않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자영업자나 사업가들도 신체화장애 환자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면 울화, 상열감, 불면, 긴장, 근육통, 관절통, 만성염증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죠. 물론 검사에는 이상이 나오지 않는 신체화장애 증상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억울하게 입은 이 경제적인 손해로 발생한 우울증이 대사순환을 막고요. 또 자율신경 기능을 망가뜨리게 되고 차차 시간이 흐른 뒤에 다양한 신체화장의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음의 병이 원인이 돼서 몸이 아프게 되는 다양한 신체화장의 증상들을 치료를 할 때 이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근본적인 문제인 마음속의 응어리, 또 분노, 울화를 좀 되돌아보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마음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상황도 안정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됐다고 해도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여전하다면 몸은 점점 아프게 되거든요. 그리고 몸에 나타나는 이 증상 완화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몸속 구조를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이 수승화강 상태를 회복하는 치료입니다. 한의원에서 한약과 약침으로 치료를 하는데 얼굴과 상체로 올라간 열을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요. 시리고 아주 찬 이 하체는 따뜻하게 해주고요. 상체는 시원하게 하는 치료가 됩니다. 자, 둘째는요. 생활 속에서도 이 수승화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식호흡과 명상은 가장 좋은 생활 속의 수승화강법입니다. 깊고 느린 호흡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요. 훈련하면 마음속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어깨가 가벼워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요. 또 면역력도 높아지고 또 정신적으로 활력이 생기고 마음 회복도 빨라집니다. 이렇게 몸을 돌보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마음이 아프면 몸이 상한다는 신체화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성격 문제, 두 번째 환경 문제, 세 번째 돈 문제, 네 번째 결국 치료는 수승화강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신체화장에서 빨리 벗어나시는데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정희안의 건강 톡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